조합원이 성공하는 거고, 오직 조합원의 필요에 의한 사업을 우리는 하는 거고, 뭐 설령 적자가 나도 사실 전혀 상관없지. 근데 이제 저희가 조합원들하고 합의한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수익을 내서 몇 안 되는 조합원들끼리 그 수익을 나누고 하는 행위 자체가 실제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지속 가능하려면 홍천한우 사랑말 영농조합 법인의 대표 나종구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전라도에서부터 이제 이사를 오셔가지고 강원도에서 사셨는데, 주로 이제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된다. 형제간에 싸우고 살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뭐였냐면, 남의 거는 낙엽 하나도 가져오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아주 어려서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별로 말썽은 안 부리고 큰 것 같아. 근데 하도 그러니까. 집안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을 대학을 보냈어요. 대학 가서는 이제 말 잘 안 듣고 이제 맨날 데모하다가 사실은 중간에 잘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광산에 갔었어요. 광산에서 이제 일도 했는데 파업하다가 이제 구속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죠. 그 시절에는 한번 그러고 나면 취업이 안 돼. 다시 농촌을 오고 이제 소장농의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남의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이제 집사람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송아지를 5마리 주셨어. 뭐 그 시절에 뭐 다들 어려우니까 뭐 결혼한다고 뭐 대단히 뭘 해줄 건 없는데, 농사 져가지고 그게 뭐 수익이 그러니까 소를 키워라. 송아지 5마리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 소를 이제 그때부터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주신 송아지 덕에 소를 키우고 사는 거죠. 평생. 예. 지금 이제 뭐 한 130, 40도 정도 이제 혼자서 소 키울 적절한 규모로 이제 키워서 하고 있는 거죠. 자식들은 커가고 돈 쓸 땐 많은데 미국 소고기가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야, 이게 그전처럼 소만 키워를 나 혼자 열심히 잘 키운다고 될 일이 아니겠구나 싶어서 우리 농가 스스로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 생각을 했었죠. 전에 대령 한우 장목반이라고 하는 장목반을 이제 한우 장목반을 만들었었어요. 장목반은 사실은 친목 단체죠. 그랬는데 야, 이게 뭐 친목만 다질 일은 아닌 것 같아진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이게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는 기껏해야 소를 10몇 마리 키우는데, 미국에 하는 그 이제 소 키우는 농장은 보면 뭐 몇천 마리씩 키운다는 거야. 아니 개인이 뭐 몇천 마리야. 그래서 야, 이러지 말고 혼자서 뭐 소를 1000마리 키울 수는 없지만 10마리, 20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1000마리 되는 그런 규모의 그걸 모으면 그게 이제 천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대령 한우 장목반원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40명 정도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사랑말 한우 법인을 이제 만드는 거죠. 실제로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사료 문제란 말입니다. 제일 처음엔 우리가 좀 더 이제 생산비는 줄이고 품질이 좋은 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료 공장이나 이런 노력을 좀 하자. 여러 군데 이제 견학을 다녔었어요. 많이 다녔죠. 그때만 해도 TMR은 사실은 좀 이렇게 생소했었어요. 한우 농가에는. 그 당시에 이제 홍성하고 예산하고 그 경계 지점쯤에 그 현대 TMR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 현대 TMR 공장의 사료를 컨설팅 해주는 데가 영양자원연구소였던 거예요. 우리가 소만 키우지 뭐 사료를 뭐 압니까? 사료 공장을 어떻게 알아 또. 그래서 우리가 사료 공장을 하려고 했는데 컨설팅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있대요. 국내에 직접 공장 시설을 해주는 회사가 한 3군데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군데 선정해서 이제 와서 공장을 쳐주시오 해갖고 공장을 짓고 그걸 시작을 소나기게 했던 거죠. 이제 어려운 게 많았죠. 사실은 이제 돈이 제일 문제였죠. 막상 이제 하는데 소 키우는 농가가 뭐 어서 뭐 저기 밥장 사는 사람처럼 물건 팔면서 돈 받는 게 아니고 소 팔아야 돈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금 때문에 조금 이제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한 달에 보통 2,600, 700톤 정도 이렇게 생산해요. 저희가 사료 공장을 하는 목적이 생산비를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사료는 이제 원가에 판매를 한다. 곡물값이 갑자기 오르고 막 이럴 때는 이제 적자도 보고. 사료값을 올리면 농가가 부담스러우니까 최대한 늦게 올리고, 그럼 내릴 땐 또 내려야 되는데 대신 좀 천천히 내립니다. 공장은 어쨌든 끊임없이 이제 실제적으로 뭐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을 남겨서 그거를 이제 재투자하는 데 쓰는데, 대신에 이제 수익을 내서 배당을 하거나 하는 행위는 하지 않기로. 그 바람에 이제 어쨌든 동일한 사료를 만드는 여러 그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쌀 땐 거의 뭐 한 10% 정도 싼 것 같더라고요. 적게 봐도 한 5% 이상은 쌉니다. 이제 저희가 2009년에 공장을 짓고 2010년부터 사료를 생산했어요. 근데 솥값이 2011년부터 솥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2년, 13년도에 솥값이 폭락을 한 거라. 저희 생각에는 야, 이게 좋은 사료를 만들어서 사료 가격을 낮춰주고, 그래서 등급이 잘 나오는 소를 시중에 팔면 우리 조합원들이 수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솥값이 떨어지고 나니까 어쨌든 뭐 등급이 좀 좋은 소를 생산해도 수익이 나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외상사료 나갔던 게 이게 이제 수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솥값이 떨어지니까 수금이 잘 안 되는 거야. 야, 이런 식으로 되다간 이게 사료 공장이 운영이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고 돈이 안 돌아서 정말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도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네. 뭔가 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소를 키우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또 이제 여기저기 견학 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보러 다닌 거죠. 경북 예천에 가면 이제 지보참의영농조합이라고 하는 아주 모범적으로 사업을 했어요, 정식당을. 거기 이제 지보참의는 대구에서 좀 가까운데 주말 되면 이제 대구 사람들이 예천군 지보면까지 고기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고 사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게 그냥 뭐 생산비만 낮출 일이 아니고 어떻게든 유통도 같이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원들을 하루 데리고 관광버스 불러서 저 형수님들 다 모시고 나오셔.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아침에 서가 일찍 지고 뭐예요. 그래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예천에 가서 그 최 대표한테 이제 교육을 좀 받았죠. 30분 교육을 받고 밥 먹고 소주도 한잔하고 관광버스 타고 오면서 우리도 좀 해볼까요? 그랬더니 뭐 술도 한잔 먹은 김에 다 좋대. 해제! 그래서 버스에서 오면서 오픈할 날짜를 정했어요. 4월 7일 날 오픈합시다. 그게 딱 2달 후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뭐 어디 뭐 가게가 있어, 뭐가 있어. 이제 가게를 얻으러 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게를 임대하고 조합원들한테 정식당을 해야 되니 돈들을 출자하죠.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키우는 사람은 적게 내고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운영 자금을 걷고 공사를 시작했죠. 4월 7일 날 오픈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그때까지 세팅을 다 해주죠. 보니까 뭐 또 돈 좀 또 다 하더라고. 시간은 별로 없었는데 뭐 야간 작업 다 하고 뭐 막 정신없이 하더니 3월 말 되니까 식당을 다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그게 지금 있는 이 건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이었어요. 여기 이제 북방면에 읍내도 아니고 여기에 자리를 잡아서 오픈을 했는데, 이제 오픈하면서 가격 결정하잖아요. 사료 공장을 할 때는 어차피 사료를 먹이는 사람들이 우리 조합원이거나 하는 농가니까 돈을 받고 더 수익을 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 근데 정육식당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견을 통일했는데 원가에 판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라는 게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 원가에 판다고 얘기는 하고 수익을 조금 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대신에 조금 난 수익은 실제로 이제 재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거에 쓰고 그래도 수익이 남으면 그거는 지역에 환원합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를 팔아서 수익을 내서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솥값이 워낙 쌌으니까 1등급 등심이 100g당 5,000원에 팔면 되더라고. 삼겹살집 가서 삼겹살 먹고 술 한잔 먹고 하다 보면 거의 2만 원 나왔어요. 야, 삼겹살집 가서 삼겹살 먹나? 소고기집 가서 등심 먹나? 가격이 같은 거야. 애초에는 한 우리 조합원들의 소를 한 반이라도 팔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오픈을 딱 했는데
정신없이 소를 잡아야 되는, 도축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사가 잘 돼버렸어. 그래서 이게 오픈바를 너무 다부지게 받았구나. 거의 한 30도 정도 팔았어요. 근데 4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더 난리가 났어. 6월, 7월이 됐는데 이게 오픈빨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계속 판매량이 거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의 소만 다 팔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합원의 소가 모자라서 사방에서 우리 사료를 먹이는 한우 농가들의 소를 매입해서 이제 저희가 팔아주게 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저희가 원칙을 세운 거는 음성 공판장에 전주 수일의 평균 가격으로 정산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등급별로 장려금을 주기로. 1등급은 키로당 700원, 그리고 1 플러스는 1,000원, 2 플러스는 1,300원을 지금은 이제 장려금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실제적으로 다른 부대 비용이 안 들어요. 저희가 운송하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저희 법인이 다 내고 농가는 그냥 출하하기로 날짜만 정하면 바로 실어다가 이제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여기 도축장도 바로 옆이고 그러니까 일단 감량이 안 되고 거기다 장려금도 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꽤 좀 이익이 됐던 거죠. 막상 정육식당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조합원들은 우리가 생산한 사료 공장이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사료 공장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우리 사료를 먹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 조합원이 키우는 소의 환경이 똑같다는 겁니다. 소도 어떤 식으로 먹이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등급은 차이가 날 수 있어도 기본적인 소가 갖는 그 맛 자체가 거의 이렇게 좀 통일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 정육식당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거죠. 애초에 그러려고 사료 공장을 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가. 저희 홍천이 인구가 한 6만 7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서 나고 크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다 잘 알아요. 대표인 나종구가 어디 가서 이 친구가 조그만 때 어떻게 크고 집안에 부모님이 누구고 이게 시시콜콜 모든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성비뿐만이 아니고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올곧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이런 게 소비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가성비는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가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들, 저는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내서 배당을 하거나 하지 않고 수익을 낸 걸 지역에 환원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거를 아예 크게 써붙였죠. 사람들이 말로 하는 거 안 믿어. 그리고 또 말로 하면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거 바꿔도 뭐 말 못하는데 활자로 박아버리면 지켜야 되거든요. 아예 큼지막하게 현수막으로 해붙이고 처음엔 사람들이 잘 안 믿어. 근데 지금은 이제 믿습니다. 10몇 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지역 사람들이 홍보해주고 공무원들도 홍보해주고 특히 택시기사들 돈을 내고 홍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는 이제 영농조합 법인인데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서 뭘 한다는 게 아니고 조합원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합원들하고 합의한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수익을 내서 몇 안 되는 조합원들끼리 그 수익을 나누고 하는 행위 자체가 실제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지속 가능하려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이제 합의를 한 거고, 초창기에는 졸업철 되면 이제 장학금 주고 저소득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고기 나눔 행사를 해요. 이제 아이를 낳으면 산모한테 이제 고기도 보내고 미역도 이제 보내는 사업을 해요. 게이트볼 대회도 하고. 막상 남은 돈을 잘 환원하려고 그러는데 환원할 방법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기왕이면 제대로 좀 지역사회 환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재단 설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설립하는데 거의 1년이 걸리더라고요. 도지사 인허가 사항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오래. 그러면서 크게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사실은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이러면서 학교를 안 가는 그런 아이들이 꽤 많은데 그 아이들을 이제 청소년 수련원이나 이런 데서 케어를 해요. 예산을 군에서 넉넉하게 주면 이 아이들 잘 가지고 뭐 진짜 검정고시 공부도 시키고
취업 공부도 시키고 막 할 텐데 이 아이들이 표가 없어니까 돈을 별로 안 써. 항상 돈이 없어 쩔쩔매는 거야. 아이들은 이제 학교 다니면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안 간 거야. 저희가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갑니다.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은 이제 7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또 취약계층들 중에도 저소득층들은 병원에 가면 이제 병원비는 이제 국가에서 해줘요. 근데 뭘 안 해주냐면 간병비를 안 해줘요. 주로 이제 그런 비용들, 그런 게 이제 복지국가를 통해 저희한테 옵니다. 이 재단의 재원의 이제 절반은 우리 조합원이 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소를 출하할 때 두당 5만 원씩 재단에 출연을 합니다. 재단 설립 전에 논의할 땐 거의 10만 원이었는데 속값이 떨어진 거야, 작년부터.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게 속값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5만 원만 합시다 해가지고 두당 5만 원씩 출연해요. 이게 조합원이 직접 돈을 출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출연한 돈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소리를 본인이 직접 듣는 게 굉장히 뿌듯해요. 좋아하죠. 우리가 이제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속값이 워낙 폭락했을 때 했잖아요. 속값이 폭락하고 나니까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장려금을 주고 속값을 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속값이 폭락했을 때도 소를 한 마리 팔았을 때 기본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생산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성하기로 했어요. 절반은 농가가 내고 절반은 법인이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걸로. 실제로는 이제 2015년 되면서부터 한동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규정을 만들고 어떻게 했냐면 일정 속값 이상이 됐을 때 장려금을 50%만 지급한다. 50%는 적립하기로 한 거예요. 사실은 조합원한테 갈 돈이지. 하지만 조합원들이 적립합시다. 그리고 조합에서는 한 달에 600만 원씩의 수익금에서 적립을 하는 걸로. 그래서 속값이 하락이 되면 만약에 생산비가 여기고 적정 수익을 보는 선이 여기면 이 가격에 우리가 소를 매입해 줄 수 있도록. 대신에 속값은 여기 있으니까 이 차액이 생기잖아요. 이 차액을 기금에서 채워서 주는 걸로. 그동안은 속값이 괜찮아서 발동이 안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 한 5,100만 원 정도가 이제 기금에서 농가에 이제 정산이 됐습니다. 향후에 속값이 더 떨어지면 이제 더 많이 쓰여지겠죠. 우리 조합원들이 한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되려 그러면 조금 주제 넘어 보이지만 한우 산업 전체가 튼튼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안정적인 번식 기반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산, 이산 했을 때 비육해서 팔으면 이 소가 제값을 받는데 3산, 4산부터 가면 이제 벌써 이게 나이 먹었다고 이 소는 비육해서 팔아도 제값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산하지 않고 다 팔아버려요. 또 하나는 다산한 소를 비육해서 소고기를 이제 시장에 나오면 그 다산한 암소들이 그냥 똑같은 소고기로 판매된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 다산한 소들은 시장에 팔려서 소비자가 그 소를 먹었을 때 한우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산할 소를 다산해야 되는데 안 하고 파니 다산하고도 안정적으로 팔 수 있게 만들자. 그러면 다산한 소에 대해서 이 고기를 어떻게 하면 진짜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그런 논의하는 과정에 드라이 에이징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하기로 해갖고 시작을 했더니 주변에 이제 학교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 나중에 이제 축산과학원 이런 데서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도와주겠다라고 프로젝트를 해서 한 2년 정도 이제 한 거죠. 한 6, 7년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판매를 하면서 보니까 일반적인 생고기 등심과 드라이 에이징 등심은 품질 자체가 고기 자체가 달라요. 말하자면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다르듯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고기가 딱 맞는 사람들에 대한 시장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소고기가 훨씬 더 종류가 다양해진 거예요. 한우의 시장이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이런 조합원들이 신나서 으쌰으쌰 해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생동감이 있고 이게 사업이 되는데
속값이 없어서 돈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으쌰으쌰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일을 하면서 성공할 요인을 찾는 게 아니고 실패할 요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게 하면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는 결과물이 아니고 함께하는 그런 과정을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할 일을 그나마 잘 안 되더라도 여럿이 같이 하니까 뭐 이 되네.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에 유지할 수 있으면 그 과정들이 혼자서를 키울 때 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서 같이 회의해서 의견을 내고 이것을 같이 하면서 혼자 할 때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같이 느끼고 해가는 거예요. 나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성취감을 갖고 진짜 여럿이 같이 해보니까 이런 게 가능하구나 하면서 즐거운 거죠. 그 인생의 목표가 꼭 돈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배당이 없기 때문에 사업해서 뭐 잘 된다고 돈 벌을 일이 없어. 근데 대신에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럼 충분한 거 아니냐, 우리는. 속 키워서 안정적으로 팔 수 있고, 남들보다 등급 더 잘 나와서 그럼 수익도 좀 되고, 더군다나 이제 법인이 장려금도 좀 주고, 아니 뭐 그 이상 뭘 더 바래, 뭐 욕심이지 뭐. 이게 노하우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이제 그런 원칙은 있지. 기본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한다. 누구든 일을 하지 않고 의구심이 생겼을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끔 우리 법인은 매달 이사회를 꽉 찬 주 수요일 날은 이사회라고, 둘째 주 수요일 날은 전체 조합원 원래 회의래. 저희는 매달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요. 7개 사업장의 손익계산서가 쫙 나오고 합산본이 쫙 나와요. 그 원가랑 계산하고 판매관리비 쓰고 나서 실제로 수익이 2천만 원이 났는지 마이너스가 2천만 원이 됐는지 매달 보고를 합니다. 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대표인 제가 똑똑해도 1년치를 기억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 달치는 알 수 있어. 물어보면 아니 그 돈은 뭡니다. 그 돈은 어디 뭐에 기부한 돈입니다. 지나가면 몰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으는 첫 번째는 정말 투명하게 하는 거다, 모든 것을. 처음에는 매달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게 어렵잖아. 근데 시스템이거든. 한 1년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전혀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합의하고 하는 회의의 분위기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회의에서는 사실은 대표이사는 자기 의견을 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의견을 안 내야 이사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해갖고 합의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더라도, 그리고 저희 법인의 목적이나 사업의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결정 안 하더라고. 해는 적이 없어요. 대신에 법인의 목적이나 사업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지. 조합원이 성공하는 거. 오직 조합원의 필요에 의한 사업을 우리는 하는 거. 뭐 설령 적자가 나도 사실 전혀 상관없어. 조합원이 성공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거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부합한지 아닌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부합하면 그게 설령 뭐 손해가 나도 전혀 상관없고, 조합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라도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런 목적과 사업의 방식은 늘상 어떤 욕심을 최소화하고 수익에 어떤 초점을 두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정해지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벗어나지 않는 게 사람들이. 그런 과정들이 저는 실제로는 70명이 모여서 동업을 하는 건데 제가 계속 대표를 해요. 난 안 한다고 맨날 그러고, 아니 누가 하냐고 저를 자꾸 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러면 싸우죠. 이거는 이제 조합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농조합 법인이에요. 법인은 사실은 언제든지 총회에서 해산합시다 하면 해산이 돼. 근데 이제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 젊은 직원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조합원들은 이제 자꾸 나이를 먹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조합원들이 한 40명 됐는데 사실은 사망하시고 이제 더 이상 축성 그만두고 조합원이 한 30명으로 줄여버렸어요. 근데 직원이 한 40, 50명 돼버린 거야.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좀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영농조합 법인의 조합원을 새로 가입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농축하고 다르니까 원래 자산을 n분의 1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조합원들이 자기 거예요. 이건 뭐 말도 안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자산은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조합원들하고 이제 회의를 했죠. 운영의 방식을 바꿉시다. 영농조합법인은 그냥 있지만 운영의 방식을 바꿔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자기 지분을 조정합시다.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 근데 우리 조합원들은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제 조합원 자격은 여전히 똑같고 탈퇴하게 되면 본인의 지분은 없다. 대신에 출자금이 있어요. 우리가 1인당 1,000만 원씩 이제 똑같이 출자를 했는데 출자금에 1년에 3%씩 이자를 붙여서 본인은 이제 받고 탈퇴하는 걸로. 대신에 법인이 갖고 있는 자산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새롭게 조합원을 받으면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1,000만 원씩 출자를 하고 똑같이 조합원을 받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지역에 환원해서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서 그만두더라도 후대 이제 축산농가들이 이걸 자기들이 이제 하게끔 이렇게 했죠.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거였다.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 조합원들이 그걸 흔쾌히 다 받아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솔 잘 키워서 잘 팔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자고 이거에 법인이 있는 거지. 법인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날 주고 뭐 자산을 내가 갖기 위해서 이걸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셔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 조합원들보다 초창기 조합원보다 새로 들어온 조합원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그 하여튼 소 키우고 살고 있고 평생 농사 지면서 살아왔던 농민입니다. 그러게 하여튼 뭐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거니까 다 어렵습니다. 한우 농가들이. 사실 한우 농가들이 다 같이 좀 뜻을 모아서 필요할 땐 정부에도 한우가 정말 민족의 자존심이라 그러는데 한우 산업이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요구할 건 요구도 하고 그래서 향후의 한우 산업이 진짜 이제 봄날이 되도록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또 있어? 진짜 1분 안더 대답해. 그래.